한밤중 도시 외곽의 정유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무서운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소방대원들조차도 감히 접근할 수 없어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불길이 누그러지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난 불길은 전혀 누그러질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저러다 터지면 다 날아갈 텐데. 소방관들은 뭐 하는 거야? 아유, 큰일 났네. 그때 한 대의 소방차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불길 바로 앞까지 가서 끼익 하는 소리를 내며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육중한 차는 브레이크를 밟은 뒤에도 몇 미터나 미끄러졌고 채 멈춰 서기도 전에 대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 다들 망설이고 있을 때 한 대원이 앞장서서 불길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조금 떨어진 곳에서 몸을 사리고 있던 대원들도 위험을 무릅쓰고 불 가까이 뛰어들었습니다. 소방관들의 그 용감한 합동작전으로 정유공장은 물론 도시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 뻔한 불길은 간신히 잡혔습니다. 아유, 살았다. 천만 다행이야. 위험했어. 아무튼 그래도 우리가 해냈잖아. 소장은 맨 먼저 불길로 뛰어들어 다른 소방관들에게 용기를 준 대원에게 표창장을 주기로 했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참으로 용감했습니다. 막대한 재산과 인명을 지킨 보답으로 상을 주고 싶은데 원하는 걸 말해보시오. 용감한 소방관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소장님, 제발 제 소방차에 브레이크 좀 갈아 주십시오. 뭐라고? 못 말리는 책임감. 그는 진정한 소방관이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목숨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가 전쟁터로 가게 됐습니다. 남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서 돌아오겠노라 다짐했고 여자는 언제까지나 기다리겠노라 약속했습니다. 전쟁은 치열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매 순간 숨통을 조여왔지만 남자는 오로지 사랑하는 이에게 돌아가겠다는 일념 하나로 수많은 전투를 치러냈습니다. 하지만 얄궂은 운명은 남자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빗발치는 총탄을 뚫고 적진으로 진격 중 무릎에 폭탄 파편을 맞은 것입니다.
불구가 된 남자는 결심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랑하는 이 앞에 나타나느니 차라리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자고요. 남자가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여자는 남자의 전으로부터 그가 전사했다는 편지를 받고 슬픔을 이기지 못해 그만 알아눕고 맙니다. 무심한 세월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물처럼 흘렀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와 행여 여자의 눈에 띌까 숨어 사는 남자에게 여자의 결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남자는 가슴이 아렸지만 그녀가 행복해진다면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먼 발치에서 마지막으로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주택가 낮은 담장 너머엔 남자가 그토록 사랑하는 여자가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남편과 함께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만 잃고도 여자 앞에 나서지 못했던 남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바보같이. 여자는 전쟁터에 묻힌 남자를 잊지 못해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다른 이의 손발이 되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플로리다주의 포트 라우더데일 해변으로 가는 버스는 언제나 붐볐습니다. 승객의 대부분이 휴가를 즐기러 가는 젊은 남녀거나 가족인 버스 맨 앞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 무표정한 얼굴, 나이조차 짐작하기 힘든 그는 마치 돌부처 같았습니다. 버스가 워싱턴 교외의 휴게소에 멈춰섰을 때 승객들은 너나 없이 차에서 내려 허기진 배를 채우기 바빴지만 돌부처 같은 남자만이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야, 배를 타던 선장? 호기심에 가득 찬 한 여자가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한참 뒤에야 침묵을 깨고 괴로운 표정으로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그의 이름은 빙고. 4년을 형무소에서 보내다가 석방돼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석방이 결정되던 날 아내에게 편지를 썼어. 만일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면 마을 어귀 참나무에 노란 리본을 걸어두라고.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난 그냥 버스를 타고 어디로든 가버리는 거요. 사연을 알게 된 승객들은 그의 집이 있는 마을이 다가오자 하나 둘 창가 자리에 붙어 커다란 참나무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지독한 긴장감으로 굳어갔고 차 안엔 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저기 봐요, 저기요. 승객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커다란 참나무가 온통 노란 리본의 물결로 뒤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나무 아래는 단 하루도 그를 잊어본 적이 없는 그의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시장통에 알부자로 소문난 복점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장터에서 가장 목이 좋은 곳에 있는 식료품점이 할머니의 가게였습니다. 복점 할머니의 가게 앞엔 매일 아침 함지박에 봄나무를 이고 와서 파는 냉이 할머니의 좌판이 있었습니다. 자, 싱싱한 거예요. 저녁 무렵 장터엔 물건을 사려는 사람도 많았지만 구걸을 하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복점 할머니는 불쌍한 사람들이 손을 내밀 때마다 호통을 칠 뿐 적선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젊은 것들이 뭐 할 짓이 없어서 비럭질을 해. 장사도 안 되는데 저리 가요. 어여 가, 응?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냉이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식료품 가게에서 쫓겨나오는 거린들을 그냥 보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했다. 오늘은 이 떡뿐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벌이가 시원찮은 날은 하다못해 먹던 떡이라도 나눠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점 할머니의 식료품 가게가 별나게 들썩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오고 방송국 카메라가 할머니를 찍어대고 나 죽고 나면 재산이 다 무슨 소용이겠소, 응? 평생 모은 돈 3억 기부. 다음날 신문에는 대문짝만한 글씨와 함께 복점 할머니가 활짝 웃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복점 할머니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시장통은 잔치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 거린 소년과 불구 청년이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는 냉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신문에 할머니 얼굴 나왔어요. 내 얼굴이? 네, 이거 보세요. 여기요. 소년이 가리킨 것은 크고 뚜렷하게 찍힌 복점 할머니의 사진 한 귀퉁이에 작고 희미하게 찍힌 냉이 할머니였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냉이 할머니는 사진 속에서도 배고픈 아이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녀석들 눈도 좋지. 어디 이게 내 사진이야? 거린들에겐 복점 할머니의 큰 돈보다 냉이 할머니의 떡 한 점이 더 값진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두 번째로 한국을 여행할 때의 일입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쇼핑을 끝내고 막 나서려 할 때 아침부터 흐리던 하늘에서 기어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비가 그치기를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쇼핑백을 머리에 이고 지하철역을 향해 달렸습니다.
이러다간 영락없이 물에 빠진 생쥐꼴 되겠군. 지하철역은 너무 멀고 빗줄기는 너무 거세다고 느낄 때 선물 가게가 보였습니다. 나는 물을 뚝뚝 흘리며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어머, 다 젖으셨네. 우산 보시게요. 갑작스런 비 때문에 예정이 없던 돈을 쓰게 된 나는 값이 가장 싸 보이는 우산 하나를 골랐습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얼마죠? 네, 그건 10,000원이에요. 우산값이 생각보다 비싸 선뜻 내키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10,000원을 내고 우산을 받아들었습니다. 비는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쫙쫙 쏟아졌습니다. 그 장대비를 뚫고 막 지하도 계단을 내려가려 할 때 누군가 나를 불렀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아저씨, 아저씨. 우산가게 점원 아가씨였습니다. 순간 불안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내가 낸 돈이 위조지폐? 아니면 우산값을 덜 냈나? 대체 무슨 일일까? 긴장한 내 앞에 선 그녀는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돈 도로 받으세요. 장부에 기입하려고 정가표를 보다가 내가 산 우산이 5,000원짜리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외국분 같아서 못 만나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서툰 영어 실력과 내 서툰 한국어 실력으로 그 말을 다 알아듣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것은 내가 한국을 여행하는 동안 겪은 가장 아름다운 기억으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의 작은 마을에서 한 풍선 장사가 풍선을 팔고 있었습니다. 단골 고객은 당연히 동네 꼬마들. 하지만 아이들은 노는데 정신이 팔려 풍선 따윈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풍선 장사는 장사 수완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빨간 풍선을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풍선이다. 잡아, 잡아. 그러자 아이들이 그 풍선을 잡으려고 우우 몰려들었습니다. 하늘로 날아간 풍선은 아이들의 시선을 일시에 집중시키는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풍선을 놓친 아이들이 뒤에 몰려와 애워싸자 흥이 난 풍선 장사는 파란 풍선 하나를 또 날려보냈습니다. 노란 풍선, 하얀 풍선, 차례차례 날아오른 풍선들은 드넓은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우와, 하늘나라까지 가겠다. 그리고 이내 까만 점으로 변해 사라져갔습니다. 아저씨, 풍선 주세요. 저도요, 저도요. 풍선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근처에 있던 아이들이 다 하나씩 풍선을 사들고 간 뒤 아까부터 물끄러미 바라보던 흑인 꼬마가 풍선 장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아저씨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래? 그게 뭐지? 흑인 꼬마는 알록달록 풍선 옆에 매달린 검정 풍선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만일 이 검정 풍선을 띄워보내면 이것도 다른 풍선처럼 높이 날 수 있나요? 풍선 장사는 곰곰이 생각한 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곤 꽁꽁 묶어두었던 검정 풍선들을 모조리 풀었습니다. 끈이 풀린 검정 풍선들은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검정 풍선이 다른 풍선들과 똑같이 날아올라 점으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풍선 장사가 소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얘야, 풍선이 하늘을 날게 만드는 것은 색깔이 아니라 그 안에 든 것이란다. 어린 딸과 어머니가 사는 새방은 강둑 아래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새벽같이 일어나 집을 나갔습니다. 근처 벽돌 공장에서 벽돌을 날라주는 일로 근근히 돈을 벌어 어린 딸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친 고단한 어머니. 그래도 딸은 그 동네가 좋았습니다. 봄이면 둑방에 올라가 네잎 클로버를 찾으며 놀았고 여름이면 개울에서 헤엄을 치며 놀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마가 들이닥쳤습니다. 벽돌 공장은 문을 닫았고 어머니는 며칠째 일거리를 찾지 못해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지리한 장마가 거치던 날 어머니 얼굴에서도 그늘이 거쳤습니다. 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도시락 2개를 쌌습니다. 그날은 딸이 당번이어서 엄마보다 먼저 도시락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점심시간. 무심코 도시락 뚜껑을 열던 딸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볼까 두려워 도시락을 황급히 서랍에 밀어넣고 딸은 교실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무 뒤에 숨어 펑펑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일터에 갔던 어머니가 도시락을 들고 헐레벌떡 교문으로 들어섰습니다. 제발 보면 안 된다. 제발. 점심시간 뚜껑을 열어보고서야 두 개의 도시락이 서로 바뀐 걸 알게 된 어머니. 딸이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 바꿔놓으려고 사색일에 달려왔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엄마. 엄마. 딸이 잘못 가져온 어머니의 양철 도시락. 그 안엔 모자란 밥 대신 하얀 행주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한 의사가 아프리카 위진 마을에서 의료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의사는 순박한 사람들과 금방 친해졌고 특히 외국에서 공부하고 귀향한 청년과 친형제처럼 지내게 됐습니다. 부유하고 유능한 청년은 마을 어른들로부터 촉망받는 사윗감이요 온 마을 처녀들을 설레게 만드는 신랑감이기도 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청년이 가축을 끌고 처녀의 집에 가서 장인 될 사람에게 딸을 달라고 청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가축이 몇 마리인가는 전적으로 사모하는 정도에 달린 일. 암소 3마리가 역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의사가 어느 날 창가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길거리가 떠들썩해졌습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왁자지껄한 사람들 틈에서 모습을 나타낸 건 바로 그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이 끌고 가는 소는 놀랍게도 9마리. 역사에 없는 이 행운의 주인공이 누구인지가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청년은 마을 촌장의 집도 지나치고 바나나 농장 유지의 집도 여선생의 집도 지나쳐 흙먼지 날리는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청년이 9마리 암소의 고삐를 맨 곳은 마을에서도 가장 가난한 집 기둥이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이 미쳤지 미쳤어. 비쩍 마른 몸, 병약한 얼굴. 어딜 보나 암소 2마리짜리 신부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가 마법으로 청년을 홀린 거라고 수군대기까지 했습니다. 의사는 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 청년이 왜 암소 9마리를 그 보잘것없는 처녀에게 바쳤는지 궁금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중년이 된 의사는 다시 그 마을로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엿한 기업가가 된 그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물었습니다. 당신의 그때 그 행동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그는 대답 대신 아내를 불렀습니다. 우아한 자태, 유창한 영어, 아름다운 미소. 안녕하세요. 의사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그때 그 보잘것없던 신부감입니다. 그는 아내 될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싶었고 말라깽이 처녀는 암소 9마리에 걸맞는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라. 의사는 그 말을 가슴 깊이 담고 돌아왔습니다.
한 남자가 시골 작은 마을에 묻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가지만 본업은 의사였습니다. 어느 날 이웃 마을에 사는 여인이 찾아와 자기 남편이 이름 모를 병에 걸려 누워 있다며 왕진을 요청했습니다. 인정 많은 그는 쾌히 승낙하고 여인을 따라 나섰습니다.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집. 쾌쾌한 방 안에 그녀의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넘어갈 듯 가쁜 숨을 몰아쉬는 환자. 그는 상태를 살핀 뒤 불안에 떠는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약만 드시면 낫겠어요. 약을 지어주겠다며 여인을 집으로 데려간 그는 작은 상자 하나를 환자의 아내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약을 드시면 나을 겁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할 때까지 상자를 열어보면 절대 안 됩니다. 약값은 여인은 약값 걱정에 땅이 꺼졌지만 그는 왕진요도 약값도 받지 않고 여인을 돌려보냈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부랴부랴 집에 돌아온 여인은 남편과 함께 약상자를 열었습니다. 순간 부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상자에는 약 대신 돈이 가득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거는... 세상에. 이 돈으로 남편이 먹고 싶어하는 것을 사드리십시오. 실컷 먹고 나면 아마 후를 털고 일어나실 겁니다. 이렇게 고마울 때가... 상자 속의 돈, 그것은 가난 때문에 영양실조에 걸린 이에게 세상 그 어떤 명약보다 강한 치료제였습니다. 여름 한낮, 집배원 강 씨가 땀을 뻘뻘 흘리며 우편물을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맡은 구역은 사람 많고 정 많은 달동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한 허름한 집 앞에 흰 종이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오토바이를 세운 뒤 그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수도 계량기 검침 용지였습니다. 그는 그 집 대문 틈에 용지를 끼우려다 말고 뭔가 이상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지난달 월 사용량에 비해 수도 사용량이 5배 가까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씨 좋고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그는 그냥 지나칠 수 없어 그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시오? 네, 할머니, 저 수도검침 용지를 보니까 수도관이 새는 것 같아서요.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아, 그럴 일이 있다오. 지난달부터 식구가 늘었거든. 자식들을 다 출가시킨 뒤 외롭게 살던 할머니가 거동 불편하고 의지가지 없는 노인들 몇몇을 보살피며 살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대소변을 받아내고 빨래를 해대느라 수도 요금이 많이 나왔던 것이지요. 다음 날 정오 무렵 그 허름한 집 대문 앞에 우편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강 씨였습니다. 그는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을 새도 없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를 거들었습니다. 아, 좀 쉬었다 하구려. 젊은 사람이 기특도 하지. 아, 예, 할머니. 내일 점심시간에 또 올게요. 그로부터 한 달 남짓 지난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점심시간 그 낡은 집에 도착한 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문 앞에 집 빼온 오토바이가 석 대나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안으로 들어가자 동료들이 그를 반겼습니다. 어이, 강씨. 자네가 점심시간마다 실종된다고 해서 뒤를 밟았었지. 이런 일을 몰래 하다니. 퇴근길엔 여직원들도 올 거야. 집 빼온 강 씨의 작은 사랑이 어느새 동료들까지 전염시킨 것입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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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